예,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 70주년을 맞아 사면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는데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 사면 혜택을 받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사면 지시에 대해서 여당은 박 대통령의 통큰 사면을 당부했고 야당은 기업인 특혜는 제외돼야 한다며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특별 사면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박근혜 대통령 어제 이제 수석 회의에서 이 광복절 특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사면에 대해서는 엄격한 분 아니었습니까? 과거에 여러 차례 사면 여러 가지 뭐 조건을 내걸면서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갑자기 사면 카드를 꺼낸 배경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얘기했는 것 중에 키워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 대통합 또 경제 발전, 국가 발전을 위해서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한일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70주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점에 국민 대통합을 한번 할 필요가 있고 지금 메르스 사태나 아니면은 그리스 사태를 비롯해서 국가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를 한 번 더 도약시키겠다는 나름대로의 의미라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5년 임기 중에 이제 이번 달 말로 반환점을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그 반환점을 도는 데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은 임기 반환점의 승부수로서 이와 같은 국민 대통합 및 경제를 살리기를 위한 사면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평가됩니다. 과거에 박 대통령의 사면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주요 발언 내용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시죠. 이에 박 대통령 사면권 관련 발언 중에 2012년 11월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겁니다. 이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는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대선 공약으로 제일 먼저 꺼냈던 것으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번 사면 관련 얘기는 있었습니다. 자, 2013년 1월입니다. 당선인 시절인데요. 이 국민 정서가 배치되는 특별 사면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강도가 좀 더 세지고 있는 분위기죠. 자, 그리고 최근입니다. 2015년 4월 이 대국민 메시지인데 이게 바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있었을 그 당시입니다.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경제인 특별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면 얘기를 꺼냈거든요.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원칙을 중요시하는 스타일 아닙니까? 근데 특별 사면에 있어서만큼은 대선 후보 때에서의 어떤 그 발언을 그대로 실천에도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의 특별 사면 횟수를 보면은 가령 뭐 전두환 정권 같은 경우에 무려 14회에 달하는 특별 사면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이제 작년 1월이었죠. 그것도 이제 생계형 사범. 채 아마 6,000명이 안 됐었을 겁니다. 한 5,900여 명 정도인데 그만큼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특별 사면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실은 어제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은 많이 좀 어쨌든 뭐 정치인이라는 게 대통령도 발언도 좀 어쩔 때에 따라 다 바뀔 수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이제 국민 경제, 국민 대통합 얘기를 유독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느 때 나왔던 어떤 특별 사면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었거든요. 가령 늘 하는 말이 부정부패, 또 기업 주주 이런 얘기들 이제 사회 특권 측의 특별 사면 안 된다. 이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번 8.15 특사, 8.15 광복절 특사는 여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와는 좀 다르게 좀 더 파격적인 이제 특사가 있을 것이다. 조심스럽게 추론해 보려고 합니다. 사면 대상이나 규모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면이 이뤄지기까지 8월 15일 한 달 정도 시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게 되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면 같은 경우에는 사면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헌법에 구체화한 사면법이 있는데 일단 대통령이 지금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제 정무수석에게 지시를 했고 그렇게 되면 일단 그 법에 따를 때에는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소집을 합니다. 그럼 그 사면심사위원회에는 이제 법무부 인사와 외부 인사가 이렇게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범위와 대상을 일단 정합니다. 근데 실질적인 어떤 일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사면이라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 보니까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실질적인 어떤 내용은 아마 청와대와 긴밀한 어떤 상황 어떤 협의를 통해서 할 것이고 거기에서 명단이 확정되면은 법무부 장관이 다시 청와대로 올리면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국민들의 관심이면 내가 과연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이 작년 설인가요? 이 서민 생계형 사범 5,900여 명이 사면됐잖아요. 이 생계형 사범은 어떤 유형을 말하는 거고 그 교통범칙금 위반자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사면이 되는 건가? 이번에 포함이 벌금형, 될까요? 직결 심판 다 포함돼가지고요. 지금
글쎄요, 청와대 쪽에서 흘러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는 얘기가 수십만 명일 수도 있다. 뭐 100만 명. 100만 명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관련한 뭐 범칙금 같은 것들, 벌금형들은 다 이번에 사면이 대상이 어렵게 되지 사신 않을까.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생계형범들. 예, 뭐 예. 그렇기 이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그 구체적으로 예. 말씀드리면은 보통 보면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그래서 각종 벌점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벌점을 감면하거나 이렇게 예, 해서 예.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향토 예비군법 위반, 어떻게 보면은 생계 때문에 못 갔는데 향군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가능성이 예, 있고 예. 각종 소소한 그 폭력 범죄, 같은 다투다 보면은 예. 50만 원, 100만 원 벌금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어떤 그 사면이 예상되는데 예. 다만 지난번 그 1월 달에 5,900명 정도를 예, 하면서 그 도로교통법 위반하면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그 예외를 둘 것인지 삼진 아웃 사범이 그렇죠. 아니라 아니고 한 두 번 정도가 옛날 같은 게 2009년에 보면은 한 1, 2회 정도 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라도 해서 예. 그 면제를 해줬는데 예. 이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관심이 있죠. 바로 이제 기업인들이 사면이 될까 이 부분인데 네. 지금 사면 대상자 되는 분들이 몇 명 있어요. 형이 확정돼야 이제 사면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몇 분인 정도 있는데 화면을 좀 보실까요? 자, 특별 사면 대상으로 떠오른 이 기업인들 수감 중인 재벌 총수들이 몇 명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그리고 네. 동생이죠.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이고요. SK그룹 형제죠. 예,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구본상 전 LIG 부회장. 뿐만이 이렇게, 아니라 이제 예. 구재원 이제 LIG 그룹의 예, 상부자가 또 예, 같이 이번에 예, 대상에 예, 올랐고요. 자, 저분들은 아직은 이제 형이 뭐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죠. 대법원 상고심을 이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가능성 희박하다는데 일단 뭐 재판 중인 재벌 총수들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이제 한화그룹의 김승현 회장도 아마 이번에 노리고 있을 나왔기 겁니다. 때문에. 근데 어제 이 사면 이야기 나오자마자 이 해당 기업 주식이 약간 반응을 하더라고요. 예, 주식도 반응하고 예. 아마 재계가 굉장히 들떴던 것 예. 같습니다. 오전에는. 예. 그러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는 예. 이러면 안 되겠다. 스스로. 왜냐하면 국민 여론이 예. 이게 특별 사면에 대해서 잠깐 또 삐끗하면 아마 박근혜 대통령 역시도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신중 모드로 전환이 됐었는데 예, 예. 일단은 SK그룹, LIG그룹, 한화그룹은 굉장히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국민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실은 이제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같은 경우가 예, 예. 아마도 또 하나의 딜레마일 것 같아요. 좀 건강이 굉장히 안 좋긴 한데 맞습니다. 이번에 왜 안 되지라고 할 텐데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나서 이제 형이 확정이 안 됐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고 포기를 또 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어제 CJ그룹 반응은 만에 하나 특사에 경제인들이 포함된다면 우리는 환영한다라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만에 하나 8.15 특사가 아니더라도 예. 이번 8.15 특사를 통해서 경제인 사면에 어떤 남겨진다면 아마 그 다음에 뭐 추석 특사도 있고 설 특사도 있으니까 예. 성탄절 예. 성탄절 특사가 있으니까 아마 뭐 차차기도 돌릴 수 있지 않나 여기까지 좀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재계에서는 정말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특히 논리가 좀 경제 살리기와 연결짓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동안 오너가 없어서 좀 어려웠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논리 싸움이긴 한데 해당 그룹과 기업은 분명히 오너가 없어서 예. 큰 피해 입었습니다. 그러나 LI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삼부자가 다 가 있으니까 회장 단위 거의 멈춰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고 SK 그룹도 최근 예, 2년간, 맞습니다. 3년간 매출액 보면 예. 거의 20~30%씩 뭐 마이너스고 가장 비근한 예가 최근에 면세 사업권 뛰어들었을 예. 때 김승현 회장 집행유예지만 발로 뛰어서 예. 한화갤러리가 됐지만 맞습니다. SK 네트워크스는 뭐 최태원 회장 안에 있으니까 예. 또 근데 명함이 엇갈리는데 예. 과연 이게 국민 경제 차원에서는 어떤가? 예. 이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맞습니다. 그 회장이 나왔다고 해서 그 회장이 예. 갑자기 막 투자를 하고 예. 고용을 뭐 몇 배씩 늘리진 않을 테니까 이것과 국민 경제와의 그 고리 그거의 명분을 찾는 게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면과 함께 이 가석방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최 변호사님 가석방 되려면 조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금 얘기되는 것은 그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예, 예.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그 사면은 형이 확정돼서 대법원까지 가든지 어떤지 확정이 돼서 교도소에서 수형하고 있는 사람인 반면에 예. 가석방 같은 경우에는 그와 상관없이 형을 살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요. 현재 같은 경우에
그 형법에 보면은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 10년, 그리고 또 유기징역이나 금고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를 살면은 가석방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 실무상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80% 이상이 80% 형을 예컨대 이제 뭐 10년이라고 하면 8년은 살아야 되는 그렇게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그 사실 작년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예. 최재원 이런 분에 대한 가석방 얘기가 나왔을 때 예. 법조인들이나 일반 국민으로서는 지나치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벌써 그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 70% 이상이 형을 그렇죠. 살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 반발감이 정의감이 상당 부분 희석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도 이번에 어떤 설사 그 사면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만간 가석방 대상 될 가능성은 예전보다는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여기 동감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스타일상 아마 특별 사면으로 해서 원칙을 안 무너뜨린다면 가석방 쪽으로 기업인들에게 좀 주고 기업인들을 가석방으로 뺀다면 정치 이 법에 대해서는 특사 안 해줘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또 원칙을 지킬 수도 있지 않나. 이게 또 다른 하나의 비껴가기 전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봅니다.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특별 사면에 대한 언급이 살짝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1월 달에 어떤 그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사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업인에 대해서 특혜도 안 되지만 오히려 역차별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고 올해 7월 9일 그 며칠 전이죠. 그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기업인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경을 비롯해서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그 정재계에서는 이 모든 수단 중에 이와 같은 어떤 특별 사면도 들어있지 않는가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해석이 있는데 그러한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절대 안 된다가 아니고 어떤 특별 사면을 남용해서는 안 되고 제한해서는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이 시점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경제 살리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나름대로의 한 번의 카드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얘기해주신 말씀 중에 이 특혜도 안 되지만 역차별도 안 된다. 이게 좀 가석방 찬성 측에 놀린 것 같고요. 네네. 반대 측에서는 뭐 지금도 충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맞습니다. 하거든요. 좀 더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발표에 대해서 이제 국민 에너지 결집을 위해서 통큰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했는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서민을 위한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기업인이나 어떤 정치인에 대한 비리에 대한 사면은 반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형을 받을 때도 상당 부분 약하게 받는 반면에 거기다 얼마 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가석방 얘기를 하고 이런 그 특별 사면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70주년 어떤 광복 기념이라든가 이와 같은 어떤 특정 시점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국민의 대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정무적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하면은 그 또한 그분들 또한 국민이기 때문에 역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그 많은 법조인들이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기업 총수들도 특혜 받나요? 실제로 많이 받습니다. 실제 물론 그 형이 확정되기 전 같은 경우에는 그 보면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계속 밖에 나와서 변호인과 접견하는 동안 해가지고 돈으로 모든 형을 떼온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떤 특별 어떤 대우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예전만치는 않습니다. 옛날보다는 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신문에서 나오는 만큼 그 정도의 심각하다고 하면 벌써 문제가 됐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기업인 부분은 역시 뭐 어느 정도 경영제에 영향을 미칠지 부분이 좀 고려될 것 같고요. 정치인들 사면 얘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뭐 같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이죠. 야당 의원이고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이고 홍사덕 전 의원도 보입니다. 또 가석방 대사까지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 이런 사람들이 일단 특별 사면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정치인 사면, 기업인 사면과 함께 과연
이 사람들을 풀어줘야 되는 것인지 역시 국민 여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경제인 사면이 되면 정치인 사면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경제인 사면이 안 되면 예. 정치인 사면도 당연히 안 된다. 저는 이제 뭐 정재계가 같이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야권에서 뭐 경제인은 안 되고 정치인만 하자 아마 이 논리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예, 예. 만에 하나 이제 경제인이 가석방이든 특사가 됐다라고 하면은 정치인도 분명히 이번에 특사가 이제 진행되게 될 텐데 형평성이 굉장히 많이 아마 적용되지 않을까 정치 논리로. 즉 야권 인사와 여권 인사의 뭐 비율 맞추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방금 표에 나온 것처럼 아마 뭐 야권에서 이광재 전 지사, 정봉주 의원, 또 김희중 의원 이렇게 된다면 예. 이제 여권에서는 뭐 이상득 전 의원, 또 신재민 차관, 또 홍사덕 의원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비율 맞추기가 될 텐데.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에 하여간 근원적인 문제는 박근혜 예. 대통령이 기존에 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사면에 대한 그 입장. 그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바꾸면서 국민의 합의도 같이 이끌어내는가. 여기가 지금부터 아마 8.15 특사까지 과정의 하나의 핵심 숙제가 아닐까 봅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뭐 범위와 대상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법무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고 대통령이 할 텐데 지난번에 성완종 리스트 의혹 때 그 국민적 합의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이와 같은 사면 같은 경우에 아마 지금 여야 간에도 지금 내부적으로 물밑 접촉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사실 지난번에 그 문제가 됐던 안희정 현 그 충청북도지사 같은 충청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지만 특별 사면을 통해서 정치계로 컴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보다 그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행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거기 때문에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지금 그 사면을 한다는 것은 예. 한마디로 정치계를 향한 메시지다라고 보는데요. 여야 간의 합의 또 네. 어떤 청와대의 어떤 나름대로의 고도의 전략하에서 나름대로 정치계에 대해서도 일부 될 것이고 네. 내년에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있을 총선에도 제한적이지만 나름대로의 상당 부분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뭐 크지 않을까. 경제적, 정치적 고려를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